안녕하세요. 무국대도 후천개벽 제10강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 시리즈 명이 예언과 비결이었는데요. 제가 무국대도 후천개벽으로 바꿨습니다. 예언과 비결이라고 하면은 어떤 현실적인 어떤 예언들, 흥미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원래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예언과 비결서들은 거의 다 이 후천 개벽, 바로 무국대도 후천 개벽에 맞춰져 있어서 주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리즈명을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춘산체지가의 남조선 뱃노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항우 얘기들을 주로 한 세 번의 강의에 걸쳐서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당구연을 격양가 당뇨천하 송덕헌의 만성북이 어디 두고 바둑판이 웬일인고, 이렇게 돼 있어. 자, 한자가 다소 어려운데요. 보면은 당구 연월 격양가, 이렇게. 그 다음에 당뇨천하 송덕 하네 만성북이 그게 어디에 두고 바둑판이 웬 말이냐, 이런. 그래서 여기 당구연월이라고 하는 게, 당구연월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강구연월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강구연월. 강구연월. 이렇게 한 강구연월 치고 한자 키 눌러보면은 강구연월 바로 뜨죠. 그래서 이 강구연월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강구연월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먹고 살 게 넉넉해서 집집마다 풍요롭게 지내는데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 연자는 연기 연자니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밥을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풍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풍요로운 시절을 뜻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저녁인데 광경 자체가 이 달빛이 달빛이 비추는데, 밥 짓는 연기가 이거 피어오르는 장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마을에. 그러면 풍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 뭐 그런 거예요. 저녁의 마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을. 피어오르는 마을. 여기가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저녁 마을. 밥 짓는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요 뭐 요런 개념이다. 강구연월이.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는 이걸 강구연월을 당구연월로 바꿨단 말이에요. 당구연월. 잘못 쓰신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바꿨는지, 의도적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그 다음 구절이 당뇨천하라고 해가지고 도당 제요씨라고 해서 여러분이 요임금으로 알려진 분인데, 요임금. 우리가 태평성대로 이렇게 칭하는 때가 요순 요순 시절을 태평성대로 칭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의 이 요임금에 관련돼서 요임금의 이름이 당뇨거든요. 당뇨. 그래서 당뇨래서 그 당뇨의 그 당자를 가져와서 당구연월이라고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강 대신에 당으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강이나 당이나 그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라는 한자는 경에다가 고칠경, 일곱 번째 청강 고칠경에 경구, 입구자, 이게 합한 게 입구가 아니라 쌀미자 합한 게 강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경이고, 요 밑에 쌀미, 요 밑에 쌀미가 붙은 게 이게 강입니다. 그 다음에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은 경에다가 입구자가 이렇게 뜨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경이라는 거와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그럼 경이라는 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경이라는 한자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곡식을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뭡니까? 곡식을 추수를 해서 그러니까 가을 곡식 추수 하면은 벼를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 그 추수된 거를 갖다가 추수해서 나달로 이렇게 털어야 되잖아요. 탈곡해야 되잖아요. 탈곡하고 하고 절구지라는 절구질. 그러니까 절구질이라는 건 도정한다는 얘기예요. 도정. 이렇게 하는 거를 가리키는 게 경자입니다. 가을 곡식을 추수해서 탈곡해서 절구질한다. 그러면 절구질 하면은 가는 벽시 같은 경우는 벽시 그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그래서 미강이라고 하죠. 그걸 미강.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현미라든가 도정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현미가 나오고, 한 네다섯 번 하면 이제 백미가 나오는 거죠. 현미와 백미. 그래서 이렇게 절구질 하는 정도에 따라서, 도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도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계로 하니까. 근데 예전 시절에는 추수를 해서 탈곡한 뒤에 절구질을 하는 것이 경이다. 그러니 그걸 경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망이로 이렇게 찧는 거를. 그러니까 이것은 밥을 지으려면은 어때? 벽시를 도정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강이라는 뜻은 벽 껍질을 까고 도정을 하는 거를 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강은 그런 거 도정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쌀미자니까 쌀을 도정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구자는 이게 사거리라는 뜻이니까 사거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번화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거리. 그러니까 이게 십자를 뜻하는 십자. 십자, 내거리. 십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게 거기 마을이 번화한 내거리에 집들이 있고 연기가 집집마다 피어오르고 그게 달이 떠 있다. 저녁이니까 저녁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편안한 그 밤의 풍경을 얘기하는 거고 당은 뭐겠습니까? 당은 절구질해서 한 거를 입에다 그냥 털어놓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단지 여기는 쌀미자가 있는 거고 강자는 여기는 그냥 입으로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다 그런 뜻이 있다. 당은 그 가을 곡식 추수해서 탈곡해서 절구질해서 밥을 지어서 입으로 먹는 상을 표현한 게 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강구연어를 당구연어로 바꿨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 경이라는 게 중요하다고는 이제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십천간에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되면 갑, 을, 병정, 무희, 경신, 임계 해가지고 여기에 7번째 있는 칠경을 가리켜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거다. 자, 경. 그래서 이 경과 관련돼서 앞에 이제 구절들이 나왔죠. 자, 그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는 그 남조선 뱃노래 뱃띄어라부터 쭉 나가면은 청림도사 찾아가세 경신금풍경소리에라고 그래서 경신금풍경소리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 경신이라고 할 때 그 경이 나와 있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경신금풍경 소리. 이거 같은 의미다 이게. 경신금풍경 소리에. 그러니까 이게 청간으로 보면은 경금이고 지지로 보면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경과 신은 같은 것이다. 거의 같은 것이다 보면 돼. 경금이 신금으로 화하는 거니까 경신금이다.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죠. 금.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렇게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강구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류가 추수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인류 종말 시기에는 뭐야? 인류가 종말하기 전에 추수를 먼저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추수를 해야 돼. 추수.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를 먼저 해야 돼. 가을 추수. 가을 추수를 한 뒤에 뭘 한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라고 그러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알곡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의 재료로 쓰게 된다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한다. 인류의 가을 추수기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가을 추수기.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 인류 중에서 어떤 사람은 신으로 하는 그 알곡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그냥 종말하는 쭉정이가 되는 그렇게 구분하는 시기라는 게 인류의 가을 추수기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가 인류의 가을 추수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 인류의 가을 추수기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몸속에서 바로 하늘 농사 지은 결실물을 얻는 때다. 그러니까 하늘 농사를 지었는데 하늘 농사의 농사가 끝나고 그 결실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농사가 끝나고 그 결실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경이라고 할 때 이 경은 우리가 땅의 농사, 물질계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 농사를 뜻하네요. 하늘 농사. 결실을 얻었다. 결실을 얻어가지고 그 결실물들을 얻어서 그 결실물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쌀이라고 한 거죠. 쌀. 여기서 미라고 한 거예요. 미. 여기는 쌀미자를 안 넣고 그냥 경구 이것만 넣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입이라고 하는 건데 먹는다는 의미도 있고. 자, 하늘 농사가 끝나고 결실물들을 얻었어요.
결실물들을 얻으면은 그 결실물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먹어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냐면은 여러분의 몸에서 그 새로운 여러분 자신, 여러분은 이제 종말을 하는 거니까 새로운 재생신하는 여러분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강구연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여기 여러분의 몸에서 농사를 졌어요. 몸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가을 결실을 얻었어요. 가을 결실을 얻어서 여러분이 먹어요. 그렇죠. 먹으면 그 영양분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먹은 그 영양분을 이 아이를 기르는 데 쓰는다는 거죠. 아이의 몸을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그 영양분을.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치 이 아이를 여러분이 먹어서 이 아이를 쪄내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을 결실물을 어딨냐면은 여러분 몸에 가을 결실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가을 결실물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쪄낸다. 쪄낼 때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는 그 불이 타오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주천하우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천하우. 그러니까 우리가 주천화우라는 게 뭐 불을 피는 거잖아요. 불을 돌리는 거잖아요. 주천화. 불이 돌면은 후. 그럼 여러분 몸에서 수승화강이 일어난다면 주천화우 하면은 수승화강 하면은 뭐야? 증기가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몸이 수승화강하는 현상에 의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라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 몸을 태우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쪄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주천하고 수승화강을 하면서 여러분 몸 안에다가 바로 새로운 여러분 자신을 신태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바로 당구연월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구연월이라는 게 그냥 태평성대의 어떤 사람들이 풍족하게 사는 시대를 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 자신이라는 인간이 종말을 하고 신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당구연월로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럴 때 가을달이 뜬다, 달이 뜬다는 게 제가 요때가 육수에 왔을 때가 바로 그 청풍명월이라. 그래서 청풍명월, 그리고 가을달이 뜨는 때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몸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가을달이 뜨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여기서 몸을 만들어낸. 그래서 제가 요즘 증산 개벽장 강증산 강의를 하잖아요. 그 증자가 시루증자잖아요. 쪄낸다는 시루증이란 말이에요. 증산. 그러니까 증산한다. 증산. 쪄낸다. 쪄서 산을 만든다. 그런데 산이라는 게 몸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쪄낸다. 그러니까 쪄내는 과정. 그러니까 밥을 한다는 거는 쌀을 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쪄내는 과정이 있다는. 그러니까 당구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고 그것이 내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여기 10이잖아요. 10. 내거리. 당구. 구가 10. 내거리 구자니까 내거리가 요렇게 되는 게 당구연월. 십자. 이 10의 세계. 바로 무국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당구는 구자는 그러니까 신무국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자는 신무국, 내거리, 십자가를 뜻하는 거고, 십자를 뜻하는 거고, 신무국에서 바로 가을 추수를 해서 하늘 농사를 지은 결실물들을 가지고 밥을 찌어내니까 밥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게 연기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때가 바로 달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월이라고 하는 것은 육달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당구연월이다, 강구연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여기 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입이 있는 머리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강자 대신에 당자로 바꿔놓은 거죠. 입에서 여러분의 입 있는 뇌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구연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뭐 이거 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간단한 한자 사자성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치를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 그러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니까 이게. 자, 제 눈에는 보이잖아요. 당구연월. 이 사람 몸에서 그 하늘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의 몸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몸을 쪄내는 거니까, 이치로는 뭐야? 쌀 아래다가 물을 넣고 불로 쪄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밥에 증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연기라고 하는 거고, 구는 내거리를 뜻하니까 십자가고, 월은 육체를 만든다는 뜻이, 육체라는 뜻이니까, 몸을 만드는 이치를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춘산체지가를 가지고 요 네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치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치를 알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 그러는. 자, 격양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당구연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요순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요순시대, 특히 요나라. 그래서 이 요임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때 이 요가, 제가 방금 말을 실수해서 요나라라고 하는데, 요나라로 요임금이라고 해서 요임금이라고 해서, 요임금은 제요도당시라고 하는 제요도당시. 도당시다. 그렇게 합니다. 제요도당.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요임금이다. 요임금. 제요 한다. 제요.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의 제죠. 제가 요임금이다. 라는 거. 그 요임금이라는 존재, 요라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요임금을 이렇게 자꾸 불러다가 이렇게 쓰냐면은, 이게 요임금이 우리가 이제는 사망오제에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중국에서 이제 사망오제 할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게 복희여와는 한 몸이니까, 복희여와 신농시를 사망이라고 하고, 이제 통상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 오제라고 하는 것은 황제, 그 다음에 전옥고양, 황제헌원, 전옥고양, 그 다음에 제곡고신, 그 다음에 제요 도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순시가 있어요. 우순. 그러니까 순임금. 자, 그래서 이걸 제요도당을 딱 줄여가지고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우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태평성대를 표현할 때 유가적이죠. 유가적 표현으로는 정치적으로 태평성대가 이렇게 돼서 되는 시대를 가지고 우리가 요순시대라고 많이 해요. 요순시대. 그렇지. 사망오제 중에 특히 오제, 맨 끝에 두 사람, 요순이라고 하고, 여기 처음에 이제 글귀가 나오지만은, 요순 다음에 요순우탕, 이렇게 쓰면 요순우탕. 그래서 당뇨, 우순, 그 다음에 우는 뭐야? 하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라를 세운 우왕. 그 다음에 탕왕은 하나라 말기에 하나라 말기에 혼란기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라를 무너뜨리고 아무래도 역성혁명을 일으킨 은상을 세운 탕왕 해가지고 요순우탕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 네 사람을 이제 성군이라고 하는 거죠. 성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그 태평성대를 가리킬 때 요순시대라고 하고 그 시작이 이제 당요와 요임금이 시작이니까 요를 여기다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뭐야 이게 그 육아적으로 표현으로는 결국에는 이 요부터가 요임금부터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요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할 때 이런 표현들이 어디냐면은 소광절의 황극경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소광절은 하나의 우주의 그 주기를 추산을 할 때에 자기의 선천복귀 64개 방위도로 이제는 황극경세력을 가지고 추산을 하는데 그 인류 역사의 시작을 요임금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관제 황극경세력은 요임금부터 요임금 등극 시기가 갑진년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임금이 등극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황제 자리에 그러니까 그때는 황제 개념은 없었지만 아무튼 요임금이 뭐 등극하는 그 개념부터가 거기부터를 이제는 인류 역사의 시작점을 잡아서 자기의 그 황극 경세력 상에서 날짜를 딱 못 박아가지고 그걸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임금부터가 사실 인류의 그 일종의 선사시대 말고 일종의 역사시대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새로운 신의 역사의 시작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의 역사의 시작은 요임금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 개념을 차용을 해온다 그런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 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임금일 때가 바로 뭐냐면은 이 시대 요임금 시대가 그 일종의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먹고 살 걱정이 없이 저녁이면 집에서 밥을 지어서 먹으면서 달에 교교하게 뜨는 사실 제가 다르게 풀었지만은 그런 어떤 시대 그 태평한 세계를 요임금의 그 시대 이것을 이제는 그 이상사회 그런 사회로 이제는 그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이제는 그 격양가라고 하는 게 격양가. 그러니까 격양가라고 하는데 격양가라고 하는 게 원래 이게 그 고복 격양가라고 해서 고복 격양가. 자, 요거는 다 치우고. 자, 제요 도당시 바로 요임금 시절에 격양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임금이 자기가 이제는 그 다스리는 나라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살펴보는 거를 하는 거죠. 살펴보는 걸 할 때 어느 날 나가니까 거기에 한 노인이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막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거요. 그걸 격양가라고 하는데 고복격양 배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격양가를 부른다. 고복격양 백발노인이 그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배를 막 두들기면서 너무 편하다 이렇게 그게 고복경향이에요. 그런데 요임금이 그때 그 노래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고복경향가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인문적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죠. 일출이작 일립이식 경전이식 착정이음 재력하유 우화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 밭을 갈아서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신다.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까 그 임금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임금의 어떤 정치, 우리가 이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런 어떤 그 왕이나 제왕의 어떤 그런, 또는 대통령, 오늘날로 따지면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힘을 무슨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생각할 필요도 없지,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그냥 쉬고 밭을 갈아먹고 그냥 우물을 파서 마시는 뭐래, 욕심이 없잖아요 지금. 해가 뜨면 그냥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밭을 갈아서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신다. 그러니까 평범한 이런 일상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거죠.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안한 삶. 그래도 특별한 어떤 욕망을 일으켜가지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편안한 시절이다. 그런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도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도 되는 어떤 그런 시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되는 그런. 지금 대통령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대통령이 누구지 지금? 뭐 지금 대통령이 누구야? 이름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그런 시대를, 그런 거에 대한 노래를 노인이 배를 두드리면서 부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격양가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몸에서 신선을 만들어내고 부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요런 시절이 오는 요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밖에서 뭐 이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에 그 곡식을 생산해서 하늘 농사를 내 몸에다가 지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곡식을 수확을 해서 밭을 갈고 그냥 먹고, 또 내 몸에다가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물이 뭐예요? 우물이라는 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궁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을 파서 마시고, 이건 생명수죠. 자, 결국 뭐예요 이게? 개념 자체가 밥을 먹는다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어서 애를 키우는 거고, 밭을 갈아서. 그러니까 하늘 농사를 짓는, 경전이식 착정이음이라는 게 뭐예요? 경전이식 착정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하늘 농사를 지어서 먹는다. 먹고, 그 다음에 우물물을 파서 생명수를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생명수를 생산해서 마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현상계의 어떤 그런 물질 세계에 누가 통치하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시절이지. 그러니까 누가 어느 놈이 대통령이 되는지 어느 놈이 무슨 정치를 하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경제에 있으신 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이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계신 분들은, 몸에다가 자기의 신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세상 자체가 하찮게 보인다는 거죠. 별로 재미가 없어 이 세상은 사실은. 그렇죠. 별로 재밌는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보면은 온갖 욕망으로 날뛰는 세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정치사가 어떻게 돼, 경제사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그냥 내 몸 안에서 농사 지어서 먹고 또 생명수 우물을 퍼서 먹으면은 그렇게 내 안에서 자족하면서 돛 닦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점점 이 경지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 밖에서 음식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생산해서 먹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몸에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뭐 땅을 어디 가서 사가지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한 몸 가지고 다 하는 거니까 뭐 세상 뭐 신경 쓸 거는 없다. 그런 시대다. 그게 그런 격앙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구연을 격안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신선의 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절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시절을 신선의 몸을 기르고 있는 자들은 그런 시절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 뭐 경전이식 착정이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뭐 일출, 이작, 일립, 이식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여기서 이제는 핵심으로 주로 보고 싶은 거는 경전이식 착정이음 이 말인데, 결국 여러분 몸에서 하늘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고 추수를 해서 그리고 생명수 우물을 파가지고 그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신다.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당구연을 격안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격안가의 가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잖아. 가도를 뜻하는 거죠. 하도를 뜻하는 거죠. 노래가 그러니까 노래 가곡 율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때요? 파동이 치고 있죠. 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파도 이렇게 이게 노랫가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배를 치면서 지금 여러분 이게 배잖아요. 배. 그렇죠. 이게 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배를 치면 노래 부르니까 이게 어때? 이게 노랫가락 이렇게 파동이 쳐나가는 파동이 쳐 노래를 부르면서 몸에서 농사를 짓고 생명수를 생산해서 밥을 지어 먹고 생명수를 먹어서 마셔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거죠. 이 아이를 키워내는데 신선의 아이를 내 몸속에서 만들어내니까 내가 이 물질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내가 뭘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니까 우리는 정치사도 다 관심 꺼버리고 그냥 도나 닦으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속에서 신선이 나오면 다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정치에서 뭐 그런 거 신경 쓰면서 뭐 그렇게 과거에는 하지만 뭐 세상이 우리가 혼자 그럼 너 혼자 태평성 때 살 거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런 보살심 때문에 뭐 세상하고 이렇게 얽혀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은 그것도 뭐 보살심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어쩌면 뭐 그렇게 얽혀 들어가는 거지. 세상의 현실에 사니까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사실 관심이 본질적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망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을 가져도 망하고 안 가져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거 신경 끄고 도나 닦아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배 두드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만들려니까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또 욕망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냥 신선의 아이나 키우면서 그냥 조용히 살면 돼. 그게 가장 좋은 거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그래서 당구연월 격양가.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왜 백발노인이 머리를 두드리면 여러분의 머리 자체가 왜 백발이 돼요? 이 격안가가 백발노인이 누워가지고 내거리에 누워서 배를 두드리는 게 뭐예요? 이 백발의 머리가 어떻게 돼? 머리가 경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금. 지금 경금이라는 곡식, 하얀 곡식, 흰 곡식. 이게 바로 경금이란 말이에요. 경금. 이 경금이라고 하는 흰 곡식이 여러분의 머리에 이렇게 차면은 어떻게 돼? 그것이 머리카락 같은 거로도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렇게 하나의 빛을 방출하니까 하얀 빛을 방출한단 말이야. 하얀 빛을 방출하는데 바로 빛 알갱이 광량자 하얀 빛의 알갱이 이 속에 바로 금기가 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머리에 금기가 많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머리카락이 하얀 거예요.
수염도 하얘지고.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얀 그 백발 노인처럼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돛 닦는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 머리카락 수염이 다 하얀 백발 노인. 수염도 하얀 흰 수염을 가진 백발 노인. 산신령 같이 변해. 산신령대로 이렇게 변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금 이 아이가 만들어져서 몸이 만들어지니까 경금이 머리에 찬단 말이에요. 그럼 경금에서 빛이 나가잖아요. 그럼 빛이 나가면 경금의 그 빛을 따라서 그 광량자 알갱이 속에 하얀 그 금 알갱이들이 맺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머리카락이 방사하는 것 같다. 머리카락은 수염도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생산된 경금이 몸을 타고 막 내려가거든요. 막 내려가. 그럼 수염이 마치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 머리카락이 이렇게 또 휘날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을 보면 하얀 머리가 하얀 백발로인처럼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백발노인이 이제 배를 두드리면서. 배를 왜 두드려? 여기 지금 가락을 하고 올라오고 있잖아. 그렇죠. 두드리면서 격앙가를 부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적으로 상상하면서 읽어야지. 야, 이거 참 재밌다 이렇게 읽지. 그냥 당군연을 격앙가 그냥 읽고, 이건 뭐 당나라 시대 당나라가 아니고 당뇨 요임금이라는 중국 요임금 그거 따지면 뭐예요? 요임금이라는 인간이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 요임금이라는 게 진짜 요임금이 그런 시절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지. 육아 하는 놈들이 다 요순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그냥 떠버리는 거지. 실제로 그 시대가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징입니다. 상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요순 시대가 그냥 태평 시대라니까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이치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요순시대가 태평시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렇죠. 자, 당뇨천하 송덕하네라고, 당뇨천하 송덕하네. 그 다음 글귀. 당자는 알았어요, 당자. 이렇게 해서 경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입에다 놓고, 입에서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할 때, 요임금이란 뜻은 그럼 도대체 뭐냐, 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임금이 진짜 태평성대 하는 그 요임금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요자 자체의 의미를 취한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올자라고 하는데, 이 한마디로 이렇게 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 요 아래는 요거는 요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요렇게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게 토자가 3개가 토.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을 쌓아 올려서 산처럼 쌓아 올린 거예요, 요거는. 위에는,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요런 식의 요거. 그러니까 제방 같은 데다 이렇게 쌓아 올린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거기 미국 놈들 $1 지폐에 이거 제3의 눈이 있는 그 산 중간에 딱 잘라져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요자가 그걸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 지폐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 $1 지폐 보면은 여러분이 요런 모양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제3의 눈이 있으면서 여기 요 모양을 상징해요. 요렇게 상징하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당뇨천하라는 건 이걸 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송덕하네, 당뇨천하 송덕하네. 그러니까 요임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몸에서 나오는 그 신선의 아이를 이제는 요임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요임금이 요런 상태의 제3의 눈이 있는 요런 상태에 와 있는 요 위치에 와 있을 때의 형상 구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상태를 요런 구조를 요라는 글자가 요 구조를 표현한 것이다라는 요 구조. 그러니까 당뇨
당뇨천하, 그러니까 당뇨천하, 송덕일세. 그래서 송자 자체가 어때요? 송자 자체가 송덕하네, 송덕하네. 송덕. 자, 그러면 이게 머리열자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송은 뭐예요? 이거 산이잖아, 산이 있어. 산이 있고, 봉황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떻게 되냐. 요 위치를 뜻하는 건 산에다가, 그러니까 요게 공자야, 공자. 그런데 머리열자가 있으니까 이게 송자죠, 송자. 그렇죠. 이게 새잖아, 새 날개를 늘어뜨리는 게 팔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공자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 요게 공짜예요. 날개 이렇게 양쪽 날개 이렇게 하고 있는 요 상태. 요게 공짜잖아요. 근데 여기 산이 있잖아요. 산에다가 이렇게 날개. 이게 공짜인데 여기 머리 혈자니까 뭐예요? 송자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덕자 요 안에 요게 바로, 자, 이것저것 설명하면 복잡하네. 요게 바로 눈목자예요, 목자. 요게 제3의 눈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덕자. 요게 바로 요게 제3의 눈 있잖아요. 요게 바로 송덕하네. 그래서 이게 한자라고 하는 게 자체가 이런 상형적 의미로 다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다 라고 그러는 신묘한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 눈목자잖아요, 눈목자. 그래서 이게 눈이 있다, 제3의 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당뇨천하 송덕하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머리에 제3의 눈이 있는 그 형상. 그러니까 이 송덕하네, 당뇨천하 송덕하네라는 게 지금 요 상태가 어떻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어떤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은 요거고, 요 몸이 이 몸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밑에 있는 받침대가 뭐야? 받쳐주는 이 제방이 이거잖아요. 이 몸, 이 사람의 몸.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몸. 그러니까 요 사람은 어깨,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돼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돼. 어깨로 하면 돼.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산이 하나 올라와 있고, 눈 있는 거, 눈목. 그러니까, 당뇨천하 송덕하네. 이게 이 표현이다. 요런 그림이다. 그 얘기예요. 그럴듯합니까? 그냥 당신이 때려 맞추는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때려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근데 저 눈에는 근데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이게. 제 눈에는. 이게 참 신묘하구나. 이게 그 한자라는 게 그래서 참 신묘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송덕하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라는 게 요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그 양반이 왕이라 그래서 무슨 태평천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그냥 유학하는 놈들이 그냥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거기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내포된 그 상징 심벌적 실제적 의미는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게 그거라 이거죠. 이렇게 감춰서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만성북이 어디 두고 바둑판님이 웬 느린고라 그러는. 만성북이 어디 두고 왜 만성북이라고 그래서 만성. 시간이 많이 지니까 마음이 급해서 튀어나오네요. 만성북이라고 하는 걸 만이라고 하는 건 만은 만물이 생성되는데 그러니까 술의 승자잖아. 술에. 그러니까 차라는 뜻이야. 만성, 술에. 그러니까 만개의 수레라는 뜻이야. 만개의 수레. 근데 우리가 이제는 천지인신이라고 그래서 천지인신.
그래서 천은 10이고 지는 100이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계속하면 천지인이 와 있는 건 10이고 신으로 나가는 거는 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 그러니까 이게 만물 생성하는 게 만물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신선을. 그러니까 만성이라는 게 뭐예요? 신선을 만드는 수레. 그러니까 신선을 만드는 수레가 있다는 거죠. 그 수레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게 신선을 만드는 수레가 이 신선의 몸이죠. 만성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만성은 신선의 몸을 뜻하는 거죠. 수레. 근데 우리가 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수레바퀴가 돌면서 만드는 거니까 이 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승 귀신 논서 뭐 요즘 누가 하는데 그 승자는 뭐 수레 승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기서 만드는 신선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성. 왜냐면 이 아이의 몸 자체에서 만물이 생성돼 나오기 때문에 만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몸이 지금 뭐래요? 온갖 그 일종의 그 지금 곡식을 쪄서 먹어서 만들어진 몸인데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서 그 재산, 우리가 뭐 곡식을 추수해서 이렇게 창고에 쌓으면 그게 재산이 되잖아요. 농사꾼 입장에서 뭐예요? 뭐 내가 과수원 농사를 졌으면 뭐 사과 농사 졌으면 사과를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그게 재산이잖아요. 그와 같이로 여러분의 몸에 있는 거를 추수를 해서 가공을 해서 쌓아 놓으면은 그게 부귀가 되죠. 부귀. 그렇죠. 그게 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은 부를 일군 거 아니에요. 그 부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만성부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아이가 바로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추수된 총체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측면에선 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구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뭐야?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렇게 금강체가 된다고 그랬죠. 황금 메탈체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 금속의 요소들, 보석과 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부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기가 많잖아요. 우리 몸에. 일단은 이 아이가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기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만성부기가. 그런데 바둑판이 웬일이냐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는 365와 4분의 1의 세계란 말이에요. 360년 2425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바둑판은 바둑판은 360이란 말, 360. 가운데 1000원점 하나 있고 나머지는 36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판 세계는 360세계고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 세계는 365와 4분의 1의 세계, 2425 세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둑판이 웬일이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윤력의 세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1개월씩 그 윤달을 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오는 그 신선의 세계는 정력의 세계라고 해서 360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이 웬일인고라는 뜻은 뭐예요? 정력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죠. 바둑판을 왜 가냐면 정력 세계가 열리니까 바둑판에 있는 대로 음양을 가지고 바둑을 놓는 음양이라는 겁니다. 음양을 가지고 바둑을 놓는 그 세계가 바로 정력 세계. 그 정력 세계가 열린다 그런 뜻이죠. 바둑판이 웬일이냐? 정력세가 열리니까 바둑판을 가져온 거지. 바둑판을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바둑판에서 천하일이 결정된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둑판에서 천하 형세가 결정된다고 하는 그 천하는 뭐예요? 그게 바로 360 정역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 물리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60 정역 세계의 천하를 쥐는 자가 물리적 세계의 천하도 쥐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다 흡수해드리니까. 자, 그래서 바둑판이 웬일인고 여기까지 오늘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